가격이 생산, 그러니까 원가라 그러죠. 비용, 생산 비용에다가 잉여가치. 이 생산 비용은 두 개로 정해지죠. 그 생산 수단 같은 불변 자본하고 가변 자본. 이 가변 자본이 노동력이라는 걸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걸 배웠잖아요. 잉여 노동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든지 잉여 노동이 있기 때문에 노동력이 판매할 수 있는 거라 그랬죠.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만들기 때문에 나는 팔리는 거야. 내가 만드는 게 내가 먹는 거 이상이 아니다. 그럼 살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잉여 노동을 한 사람이 자기가 먹는 거보다 더 남는 거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은 결국은 생산력이 발달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가 도래하면서부터는 생산력이 워낙 발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잉여 노동력에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이 노동력의 가치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임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임금은 노동력이 시장에서 매겨지는 가격인데 그 임금을 얼마를 줘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임금이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임금은 생리학적으로 살아남기는 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생리학적인 기준만 있느냐는 거고. 그래서 자본가들은 대부분 자본주의 초기까지는 일단 노동력이 풍부했을 때는 생리적으로 최소한의 임금을 주는 게 자본가들의 의도였어요. 그리고 어떤 경제학자는 하루 먹을 것만 이상으로 주지 말아라 그래요. 그래야지 노동자들이 또 일하러 나온다. 아직도 남미 쪽이나 미국의 서부 가면은 주급이 많거든요. 주급. 그럼 그쪽 남쪽에서 올라온 애들이 거기서 막 일을 하다가 주급을 받아갖고 돈을 딱 받으면은 일주일 이상 살겠으면은 일하러 안 오고 또 다시 돈이 다 떨어지면 오고 이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걔들은 워낙 이렇게 원래 삶 자체가 여유로우니까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뭐를 해야겠다 이런 그 어떤 욕심이 없는 한은 그냥 벌어먹고 사는 게 목적일 때는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임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크기로 정해져야 되는가는 과연 어떤 기준을 갖고 정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국제적으로 어때요? 임금이 높고 낮고 해가지고 왜 노동력이 우리나라도 들어오고 자본이 나가기도 하죠. 자본이 싼 노동력을 찾아가기도 하고 일자리 없는 데서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싼 노동력을 갖다가 제공하기도 하죠. 이랬을 때 왜 그런 이동이 있느냐. 결국은 잉여 가치를 만들어내는 유일한 원천은 노동이거든요. 노동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력의 임금을 얼마만큼 지불하느냐는 것은 자본가에게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로는 지금 얘기했듯이 또 내일 와서 일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살리긴 살려야 되는 거야. 아주 노동력이 풍부할 때는 그렇게 안 했다 그랬죠. 지금. 그러니까 그냥 막 자유자대로 있잖아. 막 노동시간도 길게 하고.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내일 또 일하러 오게만큼 주든지 아니면은 어떤 경우에는 심하게 노동을 해야 될 경우에는 강제로 먹이기까지 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람들이 빵만 먹는데 빵만 먹어서는 안 되는 거야. 콩을 갖다 놓고 강제로 먹여요. 콩 먹어라. 그래야지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쌀보다는 이 밀가루보다는 이 콩이 훨씬 더 이 뼈를 튼튼하게 하고 그 힘하는 근력을 주기 때문에 콩을 강제로 먹이는 거죠. 근데 그런 기간이 지나고 이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우리가 임금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단순하게 생리적이다. 생리적인 걸 갖다 만족시키고 다시 일하게 하는 거, 에너지를 재생산하는 거다. 이거를 떠나갖고 실질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보통 임금은 우리가 노동력의 가치나 가격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봐요? 맥도날드가 어디가 비싸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다 계산해보면 중국이 제일 비싸.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워낙 지금 임금이 차이가 많잖아요. 임금만을 가지고는 그 중국이 300달러고 미국이 3만 달러예요. 만약에 달러로 표준됐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경제학자들이 많이 하는 거죠. 우리도 그걸 잠깐 빌려와서 쓰면은 그랬을 때 지금 100배죠. 근데 만약에 중국에서 맥도날드 햄버거가 1불인데 미국에서 100불이면은 사는 게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100배 많은데 햄버거 가격도 100배 비싸니까. 뭔가 우리가 보통 그걸 갖다 빅맥 지수라고 그래요. 맥도날드가 세계에서 가장 지구화된
가장 세계화된 기업이거든요. 맥도날드가 없는 데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맥도날드의 빅맥 가격은 나라마다 다 틀려요. 나라마다 다 틀리고 그 가격이 소득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고 해가지고 그 나라가 얼마만큼 그 구매력을 갖고 사느냐 사람들이 이거를 그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생리적인 우리 필수품들, 우리의 생계를 하는 필수품들 있죠. 먹어야 되는 거, 입고 자야 되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면은 세계적으로 균등하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별로 특수하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사회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중국에 있는 교포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100만 원 받고 산단 말이에요. 100만 원 받고 사는데 그 사람들은 100만 원 받고 살면서 아주 우리나라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초반에 구로나 이 영등포 쪽에서 그 여성 노동자들이 했던 거 있죠. 그때 뭐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방 하나를 여러 명이 빌려가지고 야간반, 오전반 이렇게 나눠갖고 거기서 잠을 자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방세를 조금 더 아껴가지고 집에 붙이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죠. 중국 애들도 지금. 중국 외국에서 들어온 그 보통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 이주 노동자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구로나 이쪽 대림 쪽에 가면 왜 그 안산 쪽에 가면은 반지 앞방 빌려가지고 막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살면서 이제 돈을 갖다가 본국으로 붙이죠. 그리고 환차익 때문에 엄청나게 커다란 돈이 되죠. 그런 식으로 틀리거든요. 전부 다 나라별로. 나라별로 많이 틀리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 노동력의 가치, 가격이라는 게 결국은 사회적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최소한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생리적으로 살 수 있는 임금만큼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가 보통 누가 정해요? 통계청이나 경제기획부에서 정해갖고 최저임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가지면 너는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한국 상황에서 그 정도 가격을 가지면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그냥 정말 단순하게 노동자는 먹고 자고 입는 거 그런 것만 해결해야 되는.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죠. 문화적인 가치라는 게 있죠. 사람들한테. 근데 그 대부분 임금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있잖아요. 별로 그 얘기를 안 하죠. 보통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최저생계비를 결정 내릴 때 이게 이제 최저생계비라는 것 자체가 이게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최저임금, 최저생계비라는 것 자체가 19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건데 알죠? 그 역사적으로는 페르디난도 라살레라고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자기들이 레닌주의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라살레주의자들이에요. 뭔가 하면은 이 라살레라는 사람이 최초로 일국 차원에서 노동자들을 조직해갖고 그래서 독일 노동총명회가 처음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 조합해갖고 선거를 통해갖고 의회로 들어가갖고 권력을 잡을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많은 그 정당 해갖고 이렇게 권력을 잡으려는 시도들이 원래 이제 라셀레주의자들이거든요. 국가주의자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생각은 간단했죠. 노동자 수가 전반적으로 많으니까. 노동자들이 다 찍으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투쟁 중에 하나가 보통 선거권 쟁취예요. 노동자들도 전부 선거권만 쟁취하면은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라살레라는 사람인데 결투하다가 죽는데 굉장히 다혈질이었고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처음 만든 게 최저임금이에요. 최저임금인데 우리가 이렇게 최저임금을 정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그 보면은 되게 우리 이렇게 최저임금 갖고 싸울 때는 어때요? 보통 학생들이 우리나라 지금 알바 연대니 이렇게 1시간에 10,000원 달라 이렇게 하는데 정해진 액수를 갖고 싸우죠. 5,000원, 5,200원, 10,000원.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싸움에서 가장 본질적인 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데 얼마만큼 돈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액수를 정해놓고 이제 막 들이대죠. 10,000원이라는 돈이 딱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임금 결정이 왜 중요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본가들 원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리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 요인이 같이 그 결정을 내린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한번 잘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최소 임금이겠죠. 최저 생각이겠죠.
어떻게 측정해야 될 것인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우리가 그 자본론에서 그런 거를 배워가지고 이 일상생활에서 그 투쟁하는데 이용을 할 때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거의 고민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하자면은 뭐 외식은 일주일에 몇 번 할 것인가 하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지만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그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 하나 예를 들어주면은 임금 투쟁이었죠. 웨테파우라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공공 쪽에 있는 걔들은 공공노련이 굉장히 커요. 왜 그런가 하면은 버스니 뭐 이런 것도 다 공공기업이기 때문에 무지하게 커요.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 해갖고 진짜 우리가 보면은 힘들고 약간 그 3D 쪽에 공공이 많거든요. 뭐 기차도 그렇고 뭐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서 파업을 했어요, 임금을. 근데 마지막 파업 끝날 때쯤 해결해도 안 된 게 100마르크를 더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100마르크. 100마르크는 한국 돈으로 5만 원 정도 돼요. 그때 이제 소위 얘기하는 기민당이라는 그 보수당이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그 수상이 헬무트 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나가는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 니들 100만 갖고 뭐 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진짜 노동자들이 그때 흥분을 하기 시작한 거야. 너는 많이 버니까 100마르크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나한테 100마르크라는 돈은 큰 돈이다. 최소한 우리 가족들이 하루는 아주 유쾌하게 나가서 외식을 할 수 있는 돈이다. 근데 실제로 100마르크 하면은 독일에서 작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는 5만 원 그러면 그러지만 걔들은 5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100마르크면.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걔들 벤츠 노동자가 한 300만 원? 200에서 300만 원 받거든요. 200에서 300만 원. 근데 우리나라 노동자보다 훨씬 많이 받는데, 아니, 걔들은 이제 왜 걔들이 생활 수준이 높은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임금에 대해서. 왜 생활 수준이 우리보다 더 잘 사는가 하면은 대부분이 저렴하고 거의 공짜고, 말하자면은 대학까지 공짜고, 의료보험이 거의 공짜고, 의료가 거의 공짜고, 또 집값이 무지하게 싸거든요. 그리고 소득이 일정 이하 밑에면은 집에 대한 보조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임금 받아갖고 올인하는 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돈이 거의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저렴한 거죠. 그러니까 그 생활비용이 싼 거죠. 그 사회적이고 문화적으로 내가 지불해야 되는, 내가 살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필수적인 최소가 굉장히 적다는 거죠, 우리보다. 우리는 그런 데로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한국은 임금을 아무리 받아도 살기 힘든 거.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재밌는 게 문화적인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실질적으로 제가 이거는 좀 내용을 조금 막 비꼬을 수도 있지만 한국처럼 실질적으로 흥청만청 소비하는 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굉장히 한국 자본주의가 그 소비 쪽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예요. 발달한 나라고. 제가 처음에 독일에서 귀국하고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지독한 놈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건 쓰지를 않고 사니까 사람들이 쓰지를 않고 사니까. 그리고 진짜 우리처럼 이렇게 자본주의에서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문화적인 요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자본이 인간들에게 필요 없는 것을 자꾸 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절대 결핍되어 있지 않은데 결핍되게 만들어낸다 그러죠. 너 희소성을 자꾸 창출하는 거예요. 희소성을 창출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쁜 잠바가 하나 있는데 또 하나 사야 되고 이런 거 있죠. 뭐 애들 요새 젊은 애들 필통 보잖아요. 학생들 막 필통 이만해요. 거기에 막 가득 들어있어요. 그게 다 필요하냐? 절대 필요 없거든요. 우리 때 필통 보면 뭐 볼펜하고 연필하고 몇 개 갖고 다니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집에 가면은 버릴 거 정말 1년 동안 손 한 번 안 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과잉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문화적인 요인이에요. 문화적인.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죠. 강하게 나타나죠. 그런 식의, 그러니까 이 임금에 대한 결정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변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노동력의 가격이 이제 임금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근대 경제학에서는 임금이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 어때요? 그거는 임금의 결정 자체는 실질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영향도 받긴 받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지금 실업자가 많다고
실업자가 우후 들어온다고 사회적 최소 비용 이하로 임금을 줄 수가 있느냐? 안 되죠. 그건 살인행위니까. 노동력이 재생산이 불가능하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이제 거의 그 폐기된 이론인데, 그래서 이 얘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 원래 기본적으로 이 수요 공급의 경제학에서는 원래 실업이 없어야 돼요. 왜? 노동시장도 시장이죠. 그래서 노동자 수요하고 공급에 의해 갖고 가격이 자꾸 변동하는 거예요. 그 변동하는 가격이 임금이 변동하겠죠.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이 많아지면 노동자들이 막 그 실업자들이 많이 시장에 나오면 임금이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 가격대에서 서로 맞춰갖고 임금이 결정이 되면은 노동시장에서 그 더 이상 공급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걔들은 그냥 시장이 거의 청산된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임금에서 이제 더 이상 실업자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실업이 왜 존재하느냐, 이놈들한테는. 이 근대 경제, 부르주아시 경제학에서. 당연히 유동적으로 움직여야 될 노동시장을 갖다 누군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방해해요?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게 누구예요? 두 가지죠, 얘들. 노동자 조직의 압력을 받은 국가가 개입을 해서 최저임금제를 만드는 거예요. 최저임금제면 그 밑으로 임금이 못 내려가니까 당연히 유동적으로 못 움직이죠. 또 하나는 노동조합이라고 보는 거예요. 노동조합이 일정한 임금을 요구해갖고 임금을 끌어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실업자가 생긴다고 봐야 돼요. 실업자가 생긴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스의 정치경제학적인 개념을 갖고 볼 때는 임금이라는 것은 수요 공급보다는 사회적으로 그 필수적인 최소가 얼마냐. 그리고 그거는 단순하게 생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문화적이고 각 사회별로 차별적이고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문화적인 요인들이 중요한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렇게 갖고 이제 나중에 보면은 봐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결국 잉여가치율이 이윤으로 바뀌는데 잉여가치를 갖다가 창출하는 것은 노동력이잖아요. 자본에서. 노동력. 가변자본이 유일하게 잉여가치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잉여가치의 가장 핵심적인 거, 임금 정책에 따라 갖고 이윤율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메커니즘 때문에 그 사회적 차원에서 임금이 어느 게 결정되느냐, 이거는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한 핵심적인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엇이냐 도대체 사회적 최소 비용이라는 게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 만약에 뭐 어떤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죠. 근데 이게 참 막스 경제학의 첫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르주아지 경제학은 경제적 인간 다 개인에서 경제학이 시작돼요. 개인이 어떤 식으로 행동해갖고 뭐 여러 가지 법칙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하나로 어떻게 돼요? 획일적인 인간이어야 돼요. 모든 개인들은 다 똑같다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래프가 그려질 수가 없죠. 너 다르고 나 다르면은. 얘들은 그러니까 경제학을 갖다 상당히 수학적인 공식으로 뭔가를 풀어야 되잖아요. 수학적인 공식이 되려면은 당연히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상수인 인간의 행위가 일정하게 딱 정해져 있지 않으면 수학 공식을 못 풀어내겠죠. 그래서 인간의 행위는 경제적 인간하고 딱 결정을 내는 거예요. 막스한테는 경제적으로 행위하는 개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결국. 막스의 그 정치 경제학을 하는 단위는 계급이거든요. 부르주아지 그리고 노동자 계급 이런 식으로 나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 부분에 있어 갖고 이제 우리가 굉장히 소위 얘기하면은 많은 문제점에 이제 부닥치게 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많이 상실하죠. 그 정치경제학에서 이게 정치경제 가장 커다란 그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이라는 부르주아지 계급이라는 그 안에서 일단 있고 뭐 그 내부의 문제점이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 내부에서 있는 집단들 간의 어떤 이런 뭐라 그럴까 이런 뭐라 그러죠 관련성들은 거의 무시가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워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똑같아요. 임금도 똑같아요. 말하자면 임금을 갖다 5% 10%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한국만 해도 노동자 계급이라고 뭐가 남아요. 임금 1,000만 원짜리부터 얼마짜리까지 있겠어.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임금이. 그때 결정적으로 똑같이 10%를 올려요.
1000만 원짜리 10% 올리면 1100만 원인데 300만 원짜리 10% 올리면 30만 원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국 사회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임금 투쟁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많은 경우에는 이제 뭐 독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노조를 갖다가 전국적으로 만들어 갖고 하나 연맹을 만들어 가지고 임금 투쟁을 하잖아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옛날에 일본에서도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일본에서 독일식의 우리도 그 임금 협정을 한번 하자. 그래서 걔들이 만든 게 이제 우리나라 그 금속연맹 같은 거에 말하자면 금속연맹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산별 노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산별 노조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업별 노조 연합인 거예요. 산별 노조가 되려면은 노조원 자격이 개인 자격이에요. 그래서 실업자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실업자. 근데 거기는 우리나라 어때요? 현대중공업 막 합치면 현대중공업이 그냥 금속노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개인은 아무것도 없죠. 그리고 그러면은 거기 산별노조면 중앙에만 있고 밑에는 그게 노조위원장 이런 게 없어요. 다 그냥 대의원들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우리나라는 그걸 갖다 잘못해서 이제 산별노조라 그러는데 일본에서도 한번 우리나라처럼 해놓고 우리도 독일식으로 한번 임금 협상을 해보자. 그런데 소니고 닛산이고 다 임금이 틀리죠. 그래갖고 자기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여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 내가 현대 대표, 삼성 대표 다 모여요. 모여가지고 우리가 요번에 각 회사로 돌아가가지고 7%를 인상하는 걸 목적으로 하자. 그리고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7% 해갖고 여기는 6%, 저기는 8% 막 계산을 해요. 우리가 목표를 7%를 했는데 6.5%를 올렸어. 내년에는 우리가 목표를 8.8%를 했는데 7.9%가 올랐어. 점점 가까워졌다 그러면 우리가 성공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바보스러운 일본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었고 한국에서 그런 시도들이 많이 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그 얘기들 하는데 이게 임금 투쟁이라는 게 그런 임금 투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건 뭔가 하면은 이 프랑스 애들이 재밌어요. 원래 우리가 임금에 대한 산정을 할 때 몇 프로 올려라 이런 게 아니라 걔들은 어떻게 따지냐면은 한 노동자가 태어나가지고 몇십 년 동안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면은 이 사람이 10시간 자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전제적인 게 나와요. 그래서 한 노동자가 지금 현재 시대에 가장 건강하게 노동을 해갖고 그냥 막 힘들게 일하지 않고 휴식을 하고 적당하게 먹고 해가지고 가장 오래 살 수 있는 수명이 몇 살인가를 계산해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수준의 필수적인 최소 있죠. 내가 어느 만큼 먹어야 되고 집은 어떻고 이런 게 최소가 있죠. 거기에 따라 이제 계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노동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노동시간은 8시간 이런 게 아니에요, 걔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노동시간을 갖다 역으로 유출해요. 몸으로부터. 굉장히 재밌는 시도죠. 재밌는 시도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임금이라든지 노동시간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겪을 때 막상 자본론에는 그런 건 없고 그런 게 너무 그러니까 힘든 노동 이런 중노동 이런 건 계속 나오고 노동일을 둘러싸고 계속 그런 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본론을 변증법적으로 이해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뭐 마트에서 여성 노동자들 있죠. 하루 종일 서서 하는 거. 이랬을 때 이놈들은 이 임금을 어차피 정해졌다고 보는 거예요, 걔들은. 1시간에 얼마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텀을 갖고 휴식기를 갖고 돌리느냐. 그래서 이마트나 홈플러스 그 실험을 해요. 그리고 경영학 석사 박사들이 그런 논문을 써요. 가가지고 직접 가가지고 45분하고 15분 하는 게 낫냐, 1시간 반하고 30분 쉬는 게 낫냐, 이걸 갖다 여러 마트를 돌려요. 그래갖고 실수 없고 더 손님이 빨리 빠지고 이런 거를 만들어내요. 만들어내갖고 이제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마트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서서도 시켜보고 앉아서도 시켜보고 한 게 지금은 다 서서 하죠. 앉아서 했을 때 더 편할 것 같죠. 부상이 훨씬 잘하죠. 힘을 못 쓰니까. 이런데 이런 허리 같은 데가 상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무조건 서서 시키는 거죠. 서서 시키고. 그럼 옛날에 이렇게 앉아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무거운 물건을 앉아서 하면은 이제 허리가 받쳐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 통증이 오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결정을 내리니까 걔들은 효율성을 따지기 때문에 이쪽 우리 이쪽 말하자면 좌파 쪽에서 임금을 얘기할 때는 그런 거를 완전히 쉽게 얘기하면 어떤 문화적인 헤게모니적인 싸움이에요. 임금 결정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진짜 담론이 필요한 거죠. 담론이 필요한 거고 그걸 확대를 시켜야 되고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노동이든지 노동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아직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마트에서 이거 누군가 해줘야 되죠. 요새는 또 자동화 돼가지고 몇 군데 가니까 홈플러스 같은 데 가면 그거 있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직접 이렇게 해갖고 이제 가지고 나오게 하고 앞으로는 그게 점점 확대되겠죠. 확대되겠죠. 되게 재미있죠. 점점 기계화 되는 거죠. 기계화 되고 뭐 요새 그거 아시죠? 저도 막 그 정말 바쁠 때는 집에서 제가 요새 좀 바쁘니까 집에서 이렇게 홈플러스 들어가가지고 야채 같은 거 콕콕콕 눌러갖고 하면은 4시에 출발합니다. 이래갖고 4시 반 되면 집까지 갖다 주잖아요. 뭐 특히 그게 뭔가 왜 믿을만 솔직히 눈으로 보고 사는 게 제일 좋지만 뭐 걔들이 안 망할 바야 뭐 이상한 거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사회가 그런 식으로 변하는. 그러니까 임금도 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굉장히 중요한 게 임금 체계예요. 임금이 결국은 모든 이유, 잉여 가치를 만드는 유일한 원천이고 그것이 그러니까 이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임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금 추진, 그 자본가들한테 임금은 진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느 정도로 임금을 상정하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 자본론의 내용을 그냥 쭉 나갈 건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배운 거 잉여 노동하고 오늘 배운 거 있잖아요. 그 임금. 응?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리적인 어떤 최소 비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최소 비용까지 포함된다는 거 임금에. 그리고 좌파들 싸울 때는 그 부분을 굉장히 그 핵심적으로 건드리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안타깝지만 별로 얘기가 안 되고 그냥 계속적으로 뭐 어떤 식으로 상정하지 못하지만 좌파 쪽에서도 그냥 퍼센트지 갖다 놓고 그리고 뭐 나라별로 전혀 거기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논하는 구조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임금이 이만큼이다 하는 걸 갖다가 만들어 갖고 막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바연대 애들도 1시간에 10,000원 그러면 살긴 살죠. 8시간 하면 80,000원인데 여러분 한 20일 일한다고 해도 160만 원 그러면 젊은 애들이 살죠. 근데 이제 어차피 우리도 일본식으로 갈 확률이 많은데 일본의 직업군에 보면 몇 번 얘기했지만 맨 밑에 아르바이또가 있어요. 얘는 아르바이트가 발을 만드니까 아르바이또 해갖고 의사처럼 하나의 직업이에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아르바이트가 하나의 직업군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막 마트별로 달라지겠죠. 중소마트는 그냥 아르바이트 진짜 아르바이트고 좀 큰 체인점 같은 경우는 이제 4대 보험 대면에 이제 아르바이트 정식으로 고용하게 되고 있지. 이런 식의 어떤 일들이 이제 막 나오겠죠. 이제 아주 부부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가정을 이루는 그러니까 미래의 노동은 한 형태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자본가한테 노동을 파는 거지만 앞으로 새로운 자본주의를 벗어난 사회와도 어떤 노동인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관련성을 맺고 그는 거기에 따라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몇 번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차이는 있는 노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차별을 받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떤 노동이든. 뭐 대통령이 뭐 얼마만큼 많은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청소 노동자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 좌파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차별성을 완벽하게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몇 번 얘기했지만 청소 안 해봐요. 여기 강의하신 분도 있지만 저는 보통 이제 강사니까 3시간을 강의하거든요. 가면은 진짜 부득이하게 뭐 현충일 이래갖고 현충일 뭐 노는 날이라고 야 다음 주에 우리 휴강이다 인마 그 빨간색이니까 그러면 너무너무 좋지. 애들 막 야 니들 청소 아줌마가 일주일 안 오면 학교 어떻게 될 것 같냐고 가만히 못 다니죠. 냄새나서 훨씬 더 중요한 거 공부는 집에서도 할 수 있죠. 동영상으로 해도 되고 다음에 모여갖고 해도 되고 근데 청소 안 하면 화장실 못 다녀요. 쓰레기 어떡할 거야. 애들이 수백 명이 막 버리는 쓰레기가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버리지만 그게 거의 1시간 30분마다 뭔가 계속 비워대고 있는 그런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좌파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점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거의 얘기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정규직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그런 어떤 부르주아지들이 만들어 놓은 직업의 위상 위계 같은 걸 굉장히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자기가 훌륭하냐 짜는 일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래서 막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그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기보다 밑한 비정규직을 무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생겨요.
여성에 대한 성폭행 이런 막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막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그냥 만연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그래서 하여간 이 임금이라는 문제도 볼 때서 사회적 임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 노조 대기업들 어떤 그런 임금 올리기 이런 것보다는 그냥 사회적으로 진짜 더 많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 왜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우리나라 지금 좌파의 많은 노총 이런 소위 얘기하는 남성 정규직 노동자들 더 세금 내 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 더 좀 잘 살게 한다 그러면은 아마 엄청난 반발을 할 거야. 엄청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똑같아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무지하게 돈이 많은 사람들도 내 돈을 좀 뿌려야지 내가 산다는 생각을 못 하듯이 똑같아. 대기업 좀 잘 나가는 노동자들도 자기 임금 올리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런 어떤 사회적 연대라든지 이런 개념이 거의 없다고.